익숙했던 건물이 낯설어졌답니다. 추억이 서려있던 계단은 어느새 아픔이 되고 말았다는데요. 아침에는 무조건 같이 올라가요. 이제 저 같이 올라갔는데 그날만 일요일만 제가 밤 사가지고 오니라고 같이 못 올라가죠. 함께 일상을 공유하고 음식을 나눠 먹었던 지인. 그의 변고를 알아챈 건 지난 12일 오후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원래 저가 사무실인데 이 키가 그냥 상는 것. 다시 키가 여기 떨어졌어. 여기가 떨어졌죠. 이차 문 열고. 석연치 않은 예감에 정 씨는 곧장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끌어다가 이렇게 누우셨다는데 저쪽에서 저 문 앞에서. 빗자국 있어. 옥상 한켠에 누워 있었다는 남자. 발견 당시 이미 숨져 있었던 그는 이 건물의 주인 80대 강 회장이었습니다. 정 씨의 신고로 현장엔 곧장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요. 심정지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출동을 나갔고요. 환자분께서 그냥 누워 계시고 목 쪽에 날카로운 걸로 깊게 찔린 듯한 창상 자국이 있어서 과다 출혈이나 이런 것 빠지지 않았을까. 지역 터줏대감이었던 그에게 닥친 비보에 이웃들 역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서워서 떨려서 못 간다니까. 잘 나갔지. 42살이 땅을 사고 건물 진 사람이야. 남한테 이 얘기도 잘 안 해. 술 담배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 주인을 숨지게 하고 도주한 건물 주차 관리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수많은 경찰들 사이를 태연하게 빠져나간 뒤 달아났다가 검거된 범인은 옆 건물의 주차 관리인 30대 김 씨였는데요. 나는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 나 차를 대면은 막 너무 날카롭게 해가지고 아무 차 대기가 싫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야. 내 동네에서는 맨날 뭐 어쩐다 저쩐다 그거야. 욕했다 뭐 했다 덤벼드는 사람이야. 걸핏하면 주차장에서 손님들은 물론 주변 상인들과 싸움을 했다는 김 씨. 하지만 이웃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걔는 그 주차장에 있는 지가 저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런 유인 못해. 지적장애자가 가까이 올라가서 살인했다. 이해가? 범인으로 검거된 김 씨. 그는 지적장애 2급이었는데요. 비상구에 물건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굉장히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범행 전에 물건들이 깨끗하게 양옆으로 다 치워져 있었대요. 근데 걔가 혼자서 범행을 막 구상을 하고 여길 내가 치워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해야지 아침 6시부터 기다려가지고 그렇게 했다는데 걔가 머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거든요. 김 씨가 달아난 곳은 CCTV가 없는 비상 통로였습니다. 평소 적치물로 막혀 있었던 길을 그가 미리 치우고 도주로를 확보했다는 게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그때 10시 55분에 주차장에 들어왔고 김 씨가 이제 밖에 가지고 거품이 가득 든 세제물이었어요. 그걸 바닥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 바닥에다가 저거 버리면 어떡하냐? 그때 그 반코트, 깜장색 반코트 모지 코트였거든요. 범행 직후 김 씨의 모습이 다시 발견된 곳은 주차장이었습니다. 도주 대신 주차장 물청소를 한 남자는 그 뒤 건물 옆에 위치한 숙박업소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김 씨는 샤워를 하고 피 묻은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수차례 주차장과 숙박업소를 반복하며 오간 그는 오후 4시 25분 무렵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컵라면 하나를 들고 건물을 떠납니다. 그 길로 청량리로 향한 뒤 강릉행 KTX를 탔던 그는 밤 9시 30분 강 회장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요. 지적장애 2급의 그는 어떻게 이토록 대범한 범죄를 저지른 걸까? 지금도 특별한 마음이 그리시면 어떡하지? 얘는 그냥 뚝뚝 죽는단 말이야. 김씨라는 시킨 데서 한단 말이야. 김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걔는 전혀 상관없는 애라니까. 얘
하고 아무 원한 관계가 없어. 사장이 원한 관계가 있지. 숙박업소의 주인 송 사장이 아무래도 수상하다는데요. 그 주차장에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 못 보여준다, 녹화가 안 됐다 이러면서 안 보여주더라 이러시는 거예요, 형사님이. 도피자금 증거는 돈을 뭐 10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래. 어디 갔다 온다고. 근데 걔가 유일하게 한 달에 한 번인가 쉬어. 그 쉬는 날인가 하고는 돈이 10만 원가 줬대. 김 씨의 이동 경로가 담긴 CCTV를 보여주지 않았던 송 사장. 그는 김 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숙박업소에 떨어진 혈흔을 닦기도 했다는 겁니다. 경찰 잡혀가고 그래. 그래 시켜서 했다더라. 경찰에 체포된 김 씨가 송 사장의 지시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거라고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결국 지난 15일 김 씨와 송 사장에겐 각각 살인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그런데 영장 기각됐고요. 김모 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 자료인데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그 진술에 의한 살인교사 동기가 납득이 어려워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판단되고요. 그의 얘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저 지금 되게 많이 좀 억울한 상황인데 그걸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냥 부처해지기 싫거든요. 경찰 바보 아니고 검사도 바보 아니고 판사도 바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시스템 완벽해요. 그럼 왜 이렇게 CCTV 포맷 가지고 제가 증거 인멸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왜 가지고 포맷해요? CCTV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왜? 깨부시면 되잖아요. 그 새로 샀다고 하면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증거 인멸하려고 포맷해? 그 정도로 바보예요. 그럼 포맷이 왜 된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갈 수는 없어요. 다만 전부 다 자료 제출했고 전부 다 그런 걸 했어요. 공교롭게 파일이 지워졌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수사 중이라 말을 아끼겠다는 그는 김 씨가 벌인 사건이 누구보다 가슴 아프다는데요. 청소는 왜 한 거죠? 소장 두 방울 있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숙박업소에 고객이 왔는데 커피빵을 두 방울 있어요. 지워야 안 지워요? 지금 예, 그거 안 지운다라고 하면 저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요. 영등포 저기 그 쪽방촌 있는 쪽에서 멀쩡한 놈이 쓰레기에서 막 먹길래 얘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왜 음식 쓰레기 찢어가지고 먹고 앉아있어? 근데 제가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냥 뭉클하고 안 좋은 거예요. 요즘 시대에 배가 고파 죽겠어? 수년 전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거리를 떠도는 김 씨를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했다는 송 사장. 진짜 제 가족처럼 해줬어요. 이 아이는 살인자라는 게 찍혀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삶이 기구해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때리고 막 이런 것도 내 기억만 한 3번 정도. 그 이빨 없죠? 그것도 그때 맞아서 이빨 부러졌다고 날 그렇게 들었어. 엄청 맞았어요, 이게. 눈탱이도 맨날 이렇게 부어갖고 다니고 맞아가지고 맨날 코 이렇게 휴지 꽂고 있는 것도 몇 번 맞고요. 대체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우린 송 사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어머님이세요? 예. 아 그러시면 그 나오셨어요 아드님? 우리 아들 죄 없어요. 너무너무 분하고 어두고 날 막 어제 막 온몸이 그저께 막 마비가 오고 우리 식구들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는 송 사장의 어머니. 그녀는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놈이 그 미쳤다고 사람을 죽이고 우리 집으로 기어 들어오냐고 이 재수가 없으라면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달에 두세 번씩 포맷을 해요. 안 보이니까 비만 오면. 그리고 안 보이니까 그 포맷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들은 그거 했는데 그게 이제 이걸로 엮여버린 거지. CCTV 관련 업체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폼맷을 자동으로 혼자 하진 않아요. 그런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덮어쓰기가 일반적인 거고요. 부분적으로 지울 수는 없어요. 당일날 찍힌 CCTV 영상이 자동으로 지워지는 방법은 흔치 않다는 건데요. 여기 일하는 놈이 여기 사건
하고 샤워했다니까 아주 샤워까지 다 하고 지가 뭐 피무도 뭐 다 싸가지고 우리 아들 차를 잘 안 잠그니까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범행 당시 입었던 김 씨의 옷이 송 사장의 차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번에야말로 송 사장의 입장을 다시 들어봐야겠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과실이 없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제 재산이 적은 사람이 아닌데 여러 곳에 그 재개발 관련돼서 일을 실제 수천 명의 재산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인데 제 명예가 있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에 휩쓸린 걸 저도 용납이 안 되고요. 지난 2020년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이 확정된 뒤 송 사장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체 땅의 약 10분의 1을 갖고 있는 강 회장이 건재해야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는 게 그의 주장인데요. 행동에는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근데 그 원인은 보통 그 사람의 이익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이 돌아가시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필요 없고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제 저도 이제 좀 화날 것 같아요. 원한 건 있죠. 자기가 감정평가를 높여가지고 250억을 300을 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50억을 더 받아주겠다는 거네요? 그렇지. 50을 더 받으면 30% 내려놓는 거예요. 2년 전 송 사장과 강 회장은 계약서 하나를 썼다고 합니다. 위원장인 송 사장이 토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대신 강 회장이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진 건 지난 9월 이후였다고 합니다. 8월 말로 시효가 끝났는데 는 2번 정도 유효하다고 내용력을 보냈어요. 그거 보고 은 끝났다고 해버린 거죠. 이게 조합장이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비리에 말하자면. 네가 조합장 못하게 만들려고 손정공 한 거예요. 너는 조합장 못한다. 비리 때문에. 다툰 거지. 아마 금요일 날일 거예요. 어디서 싸웠는데요? 주차장 앞에. 지난 10일 두 사람은 큰 다툼을 벌였다는데요. 이틀 뒤 강 회장은 지적장애 2급인 김 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송 사장은 땅 주인들에게 전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 결백을 호소하고 재개발 사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명 범인은 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강 회장의 죽음. 전문가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계자들의 범행 동기를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강 회장이 자기를 상당히 무시해서 내가 살해했다라고 하는데 살해 동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하고는 이 사건이 발생되기 직전 상황은 상당히 악화가 돼 있었다라고 본다는 거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의심을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또한 정신과 전문의는 김 씨의 지적 장애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지적장애 2급 정도라 그러면 IQ가 35에서 한 49 정도?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가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아주 치밀하고 고도의 어떤 작업을 스스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죠. 강 회장을 살해하고 7시간 뒤 슬리퍼를 신은 채 강릉으로 향했던 김 씨. 그의 범행 동기는 정말 뭐였을까요? 머지않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이 건물은 재개발로 곧 허물어질 겁니다. 하지만 사건의 의혹은 누구의 억울함도 없는 진실의 토대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할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로 나오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